가니까 여기 우리 학원의 화장실은 아직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뜨거운 물 나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고속버스 같은 데 타고 다니면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많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어요. 이거 한 쪽은 하라고 그러고 못 하라고 그러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여자 화장실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남자 화장실을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무슨 써놓는데 다 채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신은 장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까이. 네? 그러니까 무슨 청결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여기 뭐라 썼냐면 당신은 장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세요를 그렇게 위트 있게 써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남자가 흘리지 말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써놓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저기 정말 다행이네. 뜨거운 물까지 다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자 여튼간에 부지런히 드시고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뭐하고 신계등록 사유가 뭐라고 신계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자 그다음에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기죠? 자, 이게 이 6가지가 일단 이런 뭐가 생기면, 토지에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라는 게 이제, 소유자가 먼저 신청을 하라는 거죠. 신청 안 하면 뭐 하겠다? 직권하겠다 그랬죠? 그럼 이제 신규등록 60일, 자, 등록 전환 60일, 분할과 합병은 일단 원래 임의적이에요. 근데 임의적인데, 예외적으로 일필지, 일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뭐가 되면 용도가 변경되면 며칠에 6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임의적인데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주택법에 의한 무슨 주택부지? 공동주택 부지와 그 다음에 지목이 공공용지예요. 지목이 장학도, 공장용지, 학교, 도로 있죠?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인 며칠에 60일이 생겨요. 이제 지목 변경 60일이고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이건 90일입니다. 다른 건 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인데 이것만 뭐예요? 자, 내 땅이 바다가 내가 투자 목적으로 울산 바다 쪽에다가 땅을 샀는데 쓰나미로 있죠? 쓰나미로 토지가 없어졌어요. 내가 매일 보고 있다고? 몰라요. 항상 소관청이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에 이건 90일. 다 이거는 뭐라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인데 60일인데 이건 뭐라고?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90일인데. 그러면 그 37페이지에 신규등록 신자가 새 신자예요. 새로 조성된 토지예요. 새로 조성된 토지 바다 매립한 토지예요. 하나면 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예요. 자 그러면 무인도 같은 거 있죠? 등록이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학동 마을, 지리산 청학동 마을 있죠? 그게 발견된 지가 70년대 초반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6.25 때도 몰랐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70년대 초반에 발견됐으니까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70년대 초반 발견될 때까지 국가에다가 세금 내고 살았어요? 안 내고 살았어요? 그래, 그렇게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뭐 내고 살아라, 이제. 세금 내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규등록 대상 토지예요. 자, 그러면 거기 쌍가루서 한번 절차 그래서 60일 동그라미 치고 자, 이 공시법은 과태료가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공시법은 뭐가 없다고? 과태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자, 1년이의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의 징역과 뭐예요? 1,000만 원의 벌금이지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그 세 번째 별표하세요. 소유자 증명 서면이에요. 왜냐면 신규등록 가면 일단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뭐 없다고? 등기부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 없으니까 고칠 게 없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촉탁하지는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 촉탁하지는 않아요. 촉탁이 없다는 거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자, 바다 매립한 사람이 자, 뭐예요? 대장 만들고 세금 내고 그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대장에는 최초로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등록하려면 이게 최초로 등록해야 되겠죠? 이거 왜? 바다 매립했으니까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 대장의 최초로 소유권을 하는 신규 등록은 누가? 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조사에서 등록하겠다는 게.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에 가로 집어넣기 신규 등록은 누가? 소유권은 신규 등록의 소유권은 누가 한다고? 소관청이 직권한다는 점.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니까 받아 매립한 사람은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내라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중공검사 확인증 내라는 점.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뭘 가져오고? 판결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받아 매립했으면 뭐예요? 중공검사 예, 확인증 가져오고. 확인증. 그죠? 확인증.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구역, 도시개발구역에 자, 이 땅에 뭐예요? 땅에 소유권자가 없는 토지가 있어요. 소유권자가 없다는 건 국유화 토지란 얘기죠? 그러면 이 국유화 토지를 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디에 자, 도시구역, 개발구역, 그 구역 이 토지에 소유권자 없는 토지를, 이 토지를 뭐예요? 지자체 명의로 뭐 하려면, 등록하려면 기획부 장관의 뭐 협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자세하게 필요 없고, 무슨 장관이 나오면 기획재정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거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신규 등록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뉴스 듣다가 갑자기 뉴스에서 무슨 장관이 눈에 들어오면, 귀에 들어오면 기획부 장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라고? 신규 등록. 뭐만 생각하라고? 신규 등록.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야 되니까 하여튼 뭐예요. 계속 뭐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나오면 신규 등록.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 소유자 증명서면 법원의 판결서, 동그라미 법원의 판결서 나오죠? 판결서. 두 번째, 공유수명 관리, 그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 밑에 줄에 중공검사 확인증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에, 그 밑에 줄에 기획부 장관, 그죠? 그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뭐가 기억하면 돼요. 신규 등록하면 소유자 증명서면이 뭐라고? 판결서, 중공검사 확인증,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증명서면 그게 아닌 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전환은 법이 5년 전에 개정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옛날에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자,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의 사용승, 건물 준공구사 받아 있죠? 건물 사용승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도 난개발을 많이 하고, 왜냐면 벌금 낼 거 생각하고, 마음대로 뭐예요? 산에다 불질러 놓고 뭐예요? 뭐 하더라는 게 이거. 등록전환 신청하더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예요? 거기 첫 번째, 자, 대상 있죠? 쌍가래 2번. 대상 좀 별표해 주시고, 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있죠? 예, 허가신고만 하고, 거기,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물을 다 진 게 아니라, 건물은 뭐예요? 건물 짓겠다고 뭐예요? 건축 허가신고하게 되면 일단 신청하라는 게. 판단은 누가 하겠다는 게. 국가가 판단하겠다, 소관청이 판단하겠다, 이걸 받을 건가 말 건가 뭐예요? 판단하니까 뭐 안 해도 허가신고만 하면, 뭐만 하면, 허가신고만 하면 뭐 없이도 지목 변경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지목 변경을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등록 전환을 뭐예요? 이렇게 등록 전환을 뭐 할 수 있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부분이니까 암기하지 않더라도 뭐는 기억해야 되니까. 등록 전환 나오면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목 변경 안 하고 신청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안 하고 한다고? 지목 변경 안 하고 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이루어지고 등록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나머지 토지가 나머지 토지가 남았는데 그 일부 나머지 토지가 뭐예요? 지목이 됩니다. 왜? 지목이 되래도 앞에가 뭐가 있으면 300이면 이게 임야대장이 있는 거죠? 임야도에. 그러면 이 토지들은 뭐예요? 어디에 지목이 되는데 굳이 임야도에 존치할 필요가 없죠? 어디로 옮겨라는 얘기니까. 토지장으로 옮겨라는 얘기예요. 지목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자 이게 보안님이에요. 산이다. 임야야. 근데 이 보안님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다 뭐예요? 불질러 갖고 뭐예요?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는데도 보안님이기 때문에 지목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임야라는 지목으로 뭐예요?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 있고 토지장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우리가 자 업자들은 뭐라 얘기해요? 토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한다고? 토임이에요. 토임이 뭐라고? 토지대장에 지목이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임야인 땅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이제 뭐예요? 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막 도시개발 사업 하죠? 그럼 대부분이 그럴 때는 뭘 많이 노려봐요. 그러니까
이 토임이 있는 곳을 뭐예요? 이런 걸 많이 해요. 왜? 이거는 절차상 이제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뀔 필요 없죠. 이미 바뀌어졌으니까. 자, 여기다 뭘 질 수 있어요, 이제. 집 짓고 뭐예요? 수초용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절차상 편하니까 이런 걸 많이 찾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면 뭐 안 해도 된다고? 지목 변경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등록전 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뭐예요? 거기다 뭐 만들라고? 오물처리장, 비행장 이런 거 만들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하죠? 국가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안 해도 된다는 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머릿속에 꼭 기억할 것은 뭐만 받으면 허가나 신고만 받으면 뭐 하지 않더라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절차 며칠 60일 동그라미 치고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뭐예요? 등록 전환과 분할의 면적 측량 오차형 범위 이게 나오죠?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 그게 꼭 뭐예요? 그게 꼭 자, 지문 5개 중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니까 이해를 해보시면 그런 거예요. 왜 오차가 측량하는데 왜 오차가 생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우리 눈의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이 거리 단위가 미터입니다. 근데 우리 뭐예요? 지적에서는 도면을 작성하면 이 도면에는 뭐예요? 가로가 40cm고 세로가 몇 cm예요? 30cm예요. 자, 그러면 이 도면상에 뭐예요? 도면상에 1cm라고 하는 것은 축척이 만약에 얼마일 때? 1000분의 1일 때 1000분의 1만큼 줄였다는 얘기죠. 1cm가 됐다는 것은. 그럼 다시 실제 거리를 보게 되면 곱하면 뭐예요? 이 1000cm라는 얘기예요. 몇 cm라고? 1000cm. 1000cm는 도면상의 1cm가 10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몇 미터라는 얘기예요, 이거? 10m예요. 그럼 우리가 자, 측량 기사들이 도면을 작성할 때 자대고 뭐예요? 자대고 이 펜을 이렇게 된 펜을 그리면 이렇게 되면 여기다 긋죠? 자는 여기 있고. 그 이렇게 된 펜을 그리면 여기다 긋죠? 여기 미리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생긴다니, 오차가. 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도면상에도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도 만약에 여기 각도가 조금만 벌어지면 이렇게 측량이 오차가 보면 이렇게 벌어지죠? 이게 오차라는 게 오차. 그러면 우리가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록 전환했을 때, 자, 이 등록 전환할 때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임야대장일 때는 1제곱미터 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토지대장으로 옮기면 등록이 전환되면 면적이 바뀌겠죠? 측량해야 되니까. 측량을 안 하는 건 뭐만 측량 안 한다 그랬어요? 이 합병하고 뭐만, 지목변경만 측량 안 하고 나머지 다 측량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울 거 없다 그랬어요. 아까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측량을 해요. 왜?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변경 아니면 다 측량하니까. 그 축적 변경할 때는 측량한다 안 한다? 그냥 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고? 합병과 지목변경 아닙니다. 측량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느 대장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가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오차 있죠? 오차에 대한 뭐예요? 오차의 허용. 국가가 허용하는 뭐예요? 범위를 정해놨어요. 범위. 그 범위가 만약에 이내라면 이내래요. 그러니까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면 그렇게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측량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내라면 뭐예요? 자, 자기네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네 자체 내에서. 그럼 이내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갔는데 옛날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쓰면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된 면적을 씁니다. 무슨 면적을 쓴다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오차형 범위를 초과했어요. 이 초과하면 이제 고쳐야 돼요. 다시 측량을 다시 해서. 그럼 고쳐야 되는데 이걸 뭐예요? 이거는 공법이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뭐라고? 공법이단죠. 그러면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이 허용 범위 이거는 초과되면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직권으로.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글자가 4글자니까 직권으로 뭐 한다는 게 직권 정정한다. 몇 글자이니까? 4글자죠?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 토지를 분할해요. 토지를 분할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해해보세요.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300제곱미터예요.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100씩 이렇게 100씩 뭐 한다는 게 100씩 똑같이 뭐예요?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차형 범위 이내예요. 이내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측량을 해보니까 한 필지는 97이 나오고, 하나는 뭐예요? 98이 나오고, 하나는 뭐예요? 105가 남았어요. 그럼 요 정도는 뭐예요? 허용범위 이내라는 게. 이내니까 다시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내는 뭐예요? 이 자체 내에서 정의하는데, 어떻게? 자, 이 초과된 면적에 뭐예요? 이 5라고 하는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에 이 지분 비율대로 뭐예요? 똑같이 나눠준다. 여기 100인데 97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 5를 떼어서 여기다 얼마를 나눠주고 3을 주고 여기다 뭘 주고 2를 주고 여기 그대로 100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허용범위 이내란 뭐라고? 나누고 나눈다. 어? 나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안분한다 얘기했어요. 안분이란 말 들어보셨죠? 안분한다 그래도 요즘은 나눈다 얘기해요. 근데 당연히 초과하면 이제 뭐예요? 다시 측량해서 다시 고쳐야 돼요. 그 이제 분할은 글자가 두 글자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정정한다. 정정한다. 어? 자, 이런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거라고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뭐 한다고? 직권정정이에요. 직권정정. 어? 직권정정.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법에 그대로 써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뭐라고? 등록 전환의 경우 등록 전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줄에 뒤에 이내의 동그라미 치고 등록 전환 이내일 때는 뭐라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하고 뭐라 하면 틀리고 임야 대상 면적 그대로 쓴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하고 그다음에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초과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직권정정이다. 뭐라 하면 틀린다고?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항상 직권정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뭐예요? 분할 동그라미 치고 분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이내 나오죠? 분할 이내 하게 되면 그 밑에 줄에 나누고 분할 이내 나눠주고 뭐에 따라 나눠주고 그 오차를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그대로 나눠주고 분할 이내 나누고 분할 초과하면 뭐라고? 정정하고 두 글자 정정이에요. 직권정정이 아니라 뭐라고? 정정. 어? 그럼 이제 다음부터 볼 때는 이해가 됐으면 뭐라고? 등록 전환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초과는 직권정정. 분할 이내 나누고 분할 초과 정정. 그렇게 빨리 읽으면 되죠? 그래. 그 글자를 보고서 이제 문제 풀 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뭐라고? 등록 전환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 초과는 뭐예요? 직권정정. 분할 이내 나누고 분할 초과 정정. 그죠? 이해됐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이해가 됐으니까 집에 가면 또 까먹으니까 또 들으면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자, 절대 계속 반복하는 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반복하는 거지. 자, 그러면 분할 보세요. 분할은 뭐 두 개를 쪼개놓은 거니까. 자, 근데 대상을 보시면 자, 임의적 써 있죠? 소유권 이전 매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아니 당사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분할해서 반만 팔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를 60일까지 하라는 건 너무 뭐예요? 국민의 재산권 처분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왜? 계약 맺고 뭐예요? 분할 측량하려면 측량하는 기간도 있고 있죠? 매매 계약이 잘못돼갖고 뭐예요? 소송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60일까지 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니까 임의적이다니까. 근데 불합리한 지상경계가 뭐예요? 이렇게 자 뭐라고 이렇게 답하고 답을 연결하고 있는데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조상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우리 답은 뭐야 그 옹달샘에서 화수분처럼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갖고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천재지변에서 계속 뭐예요? 자 장마지고 뭐예요? 태풍 불고 그래서 이렇게 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자기네 옹달샘이 이쪽 토지로 가버렸죠? 이 사람이 조상님한테 들은 생각하고 전혀 틀린 거야. 이게 불합리한 지상경계야 이게. 그럼 뭐 해줘야 돼? 지상경계를 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뭐 하는 거 이거? 분할하라고 그러면 이거 이 사람하고 소송하고 싸워야 되는데 측량을 다시 하고 싸야 되는데 이걸 60일까지 하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분할은 뭐예요? 원칙은 뭐라고? 임의적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쌍가르 3번 절차 원칙은 임의적인데 예외 있죠? 거기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뭐라 써 있어요? 일필지 일부가 그 일필지가 뭘 달리한다는 게 이거 용도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동네 유지입니다. 이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자기 마을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게 땅 부자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다 지어야 되겠죠? 물론 남한테 맡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갑이 직접 뭐예요? 짓는데 너무 거리가 먼 데는
자, 나중에 끝나고 집 오기 귀찮으니까 어디에다가 자기 토지 전이란 토지 일부에다가 뭘 줬어요? 집을 줬어요. 왜? 여기다 뭐예요? 여기서 이제 잠을 자든가 씻고든가 자, 왜요? 집에 다시 돌아갔다 오기가 귀찮으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1필지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 1필지 일부에 뭐예요? 용도가 바뀐 거죠? 뭘 지니까? 집 지니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 입장은 뭐로 세금 내고 싶어요, 이거? 다 전으로 내고 싶죠? 소관점 꼴을 못 보겠다는 게 뭐 해서 분할을 해서 요만큼은 세금은 뭐로 내고 전으로 내고 이건 뭐로 내라는 얘기니까 대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일 때는 뭐예요?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 수 있다요. 근데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니까 뭐로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 분할을 뭐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뭐예요?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모두 신청하라고. 지목 변경도 뭐예요? 함께 신청해야 된다. 모두 신청하라고. 지목 변경도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그래서 거기 방금 별표하라는 예외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60일의 의무가 생기니까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모두 함께 내라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39쪽에 자 4번 합병 있죠? 합병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거기 측량을 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합병과 지목 변경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쌍가리 2번 요건 자 요건 중에 자 거기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자 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답으로 잘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하다. 그래야지만 합병할 수 있어요. 다르면 반대로 해서 가면 다르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예컨대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B라고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으면 이 A 토지 소유권자가 갑과 을이고 이 B 토지 소유권자도 갑과 을이고 자 두 사람이 공유주예요. 근데 A 토지는 소유권이 갑이 뭐예요? 지분이 얼마? 3분의 2고 을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B 토지는 갑이 4분의 1이고 을이 4분의 3이에요. 서로 뭐가 틀려요? 지분이 틀려요. 이 지분이 다르면 절대 뭘 못해요. 합병하지 못합니다. 계산하기 힘들다 하니까요. 근데 자, 지금 이 토지가 어디에? 충청도에 있어요. 이 토지도 충청도에 있고. 근데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이 이 충청도에 있는 이 땅은 서울 살 때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무슨 땅은 B 땅은 뭐예요? B 땅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울산에 이사 와서 샀어요. 투자 목적으로. 땅 어디 있다고? 충청도에 있다. 괜히 어떤 분 또 와서 또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수님의 말씀은 이 서울에 있는 땅하고 이 울산에 있는 땅을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땅은 어디 있다고? 충청도에 있는 거야?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어떻게 서울에 있는 땅하고 울산 땅하고 무슨 공중에 날아가고 난 또 한 3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나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처음 봤고 내가 신선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서울 땅하고 울산 땅하고 그냥 무슨 공중에 그분은 아마 그 영화를 많이 본 것 같구나. 절대 뭐라고 합병하려면 땅이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이 땅하고 붙어 있는데 서울에 살면서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은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땅은 뭐예요? 울산이죠? 서로 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주소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소지가 다른데 합병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충청도 군청에서는 9월달 되면 뭐예요? 재산세라고 고지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디다 보내줘요? 주소지가 다른데. 그러니까 못 보내주니까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에 지금 원칙이 그렇다니까 원칙이. 그래서 이제 예외가 없는 게 뭐예요? 그 공유지분이 다르면 절대 뭘 못하니까 합병하지 못합니다. 뭐가 다르면 공유지분이 다르면 절대 뭘 못한다고 합병하지 못한다. 그걸 이제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자, 그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뭐예요? 합병하지 못한다. 이제 또 배울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 여기서 지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답이 뭐라고? 공유지분이 다르면 절대로 뭘 못한다고? 합병하지 못한다. 기억하라니까. 자, 그럼 쌍가라서 한번 절차 있죠? 원칙은 네가 하실 때 하는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그래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웬만한 아파트 지려면 웬만한 뭐라고? 한 필지에 져라. 이게 몇 필지에 지라고? 한 필지에 져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장학도 철천제 우리 공공용지 있죠? 예컨대 만약에 울산고등학교가 있다. 울산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면 당연히 뭐예요? 자, 울산고등학교는 한 필지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공립고등학교니까. 울산시가 소유권자죠? 이 고등학교를 뭐예요?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컨대 뭐예요? 인천에 뭐예요? 인천에 남동공단, 구미의 구미공단 있죠? 그 공단에다가 공장을 뭐예요? 공장을 세웠으면 자, 공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뭐예요? 공장을 자, 나눠주죠?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 공장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달동에 이렇게 지방도로가 있으면 이건 달동이죠? 같은 지번부여야 되니까 이 달동에 있는 도로를 여러 필지로 나눠서 관리하지 말고 몇 필지로 관리하라는 얘기고 한 필지로 관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지목은 외울 거 없어요. 옛날에 14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그 14회 때 나왔을 때 뭐냐면 담중 합병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지목이 뭐냐. 그래서 답이 뭐예요? 학교용지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가 한번 14회 때 내더니 그다음부터 안 내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지목이 모여 있는 게 딱 우리 책에 세 군데가 있어요. 자, 대의 신청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분할할 때 뭐예요? 건물을 분할할 때 자, 판사가 도도하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할 때 이런 지목이 모여 있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지목이 모여 있는 게 합병하고 토지 분할할 때 건물을 뭐예요? 자를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의 신청이 있고 나중에 배울 거 확실히 다시 그러니까 그 군데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나 외우세요. 합병은 항상 뭐라고? 기본적으로 무슨 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는 항상 뭐라고? 1필지를 진다. 이런 개념만 이해해 두세요.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할 필요가 없다. 공유지분이 뭐예요? 다르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5번 지목 변경인데 이걸 좀 주의를 기울일 사항이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등록전환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등록전환 때문에 그래요. 이 등록전환이 법이 5년 전에 개정이 돼서 지목 변경 없이 한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자 이제 지목 변경은 요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은 대상이 몇 개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제 뭐냐 하게 되면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은 필요 없고요. 맨 뒤에 뭐로 끝나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 뭐라고 써 있다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 뒤에 뭐로 끝나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이렇게 끝나면 자, 만약에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면 택지개발 공사죠? 여기다 주거 건물을 안 짓더라도 이미 토지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학교부지 공사가 준공되면 학교 안 짓더라도 이건 뭐예요? 학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공장부지 공사가 준공되면 공장 안 짓더라도 이미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로 끝나면 맨 뒤에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이렇게 끝나면 뭐예요? 지목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토지 이렇게 토지 또는 뭐예요? 또는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다는 말은 만약에 이 하나의 토지가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당나무, 뽕나무를 뭐예요? 재배하는 토지에 하게 되면 이게 전이에요. 그죠? 용도가 전이란 거죠. 근데 여기다 뭐 줬어요?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고 건물을 줬죠? 이 전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토지 용도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로 바뀌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만약에 토지 위에 영구적인 건물이 이게 바로 뭐예요? 학교예요, 학교. 학교 교사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그럼 이게 학교 용지죠? 이거 요새 폐교가 많이 된다 그랬죠? 요새 뭐 경상북도도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초등학교가 뭐 50몇 개인가 뭐예요? 초등학교를 뭐예요? 없앤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디 방송 보니까 섬에 있죠? 섬에 눈물의 졸업식 그래갖고 그 섬에 아이가 하나 졸업하는데 이제 아이가 없어. 그 섬에. 없어지는 거 그 학교는 뭐예요? 분교, 시골 분교 없어지죠? 그 옛날에 한번 친구 한번 만나러 갔다가 뭐예요? 거기 그 차 타고 시골 분교 갔는데 거기 무슨 이 간장게장을 굉장히 맛있게 한답니다. 근데 시골 분교예요. 근데 이 분교를 누가 이제 요식을 하는 사람이 이 분교를 취득한 거예요. 취득하니까 문 들어가 보니까 여기 운동장에는 뭐예요? 항아리 한 몇백 개 이렇게 항아리 했다고 고추장 된장 해놓고 그 분교니까 좀 교실이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거기 종업원이 뭐라고 5학년 일반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실도 몇 개 안 되는데 뭐 그게 아마 2개인가 3개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1, 2, 3학년은 이렇게 같이 하고 뭐 그런. 들어가니까 거기가 이제 식당이에요. 자,
그럼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 그러면 이게 이제 옛날에 분교였으니까 학교 경제였죠? 이거 뭐로 바뀌었어, 이제? 식당으로 바뀌었죠, 식당으로. 그럼 이 건물이 식당으로 바뀌면 이 땅은 지목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아, 대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대입니다, 대. 아, 식당은 대지, 당연히. 어? 대예요, 이거 대. 에? 아니,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뭐예요? 동네 유지들이 17반 돈을 모았고, 자기네 뭐예요? 고향의 민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어. 뭐라고 박물관 만들죠? 그 지목이 뭐예요? 대입니다, 대.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점포. 그렇죠? 사무실, 점포, 이게 다 뭐라고? 식당이라니까. 식당도 대라니까. 이게 대라는 게.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 건물에 뭐가 바뀌어도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이 바뀐다. 그런 얘기야. 어? 그럼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누가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누가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공사 준공 전에 뭘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합병 신청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두 줄 중에 핵심 단어는 뭐냐고? 도시개발 사업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업 시행자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병. 이 세 단어가 중에 핵심 뭐예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 합병 요 세 단어 중에 자, 여러분이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핵심 단어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 합병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래, 합병이에요, 합병. 합병이라는. 그 합병은 뭐예요? 합병이 뭐예요, 이거 합병? 합병은 뭐예요? 뭐 하겠다는 게니까? 아파트 지겠다는 게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기다 뭐 지겠다고? 공동주택 부지를 짓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담당 소관청의 공무원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서를 내면 공무원은 뭐 생각해요? 아, 여기다 뭘 짓는구나. 아파트 짓겠구나. 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바뀌겠죠? 대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뭐라고? 다음 중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 사유다. 자,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을 고려라 하게 되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죠? 그럼 이게 4번이야. 왜? 이거는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해야 되니까. 지목 변경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5번이 이거라니까, 5번이 이거.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신고는 등록 전환만 신청하는 거지 뭐 신청하지 않아 이거. 지목 변경 신청할 수가 없겠죠?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때문에 이게 법을 개정하고 지목 변경을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이해를 해두자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것도 60일이고 넘기지 마세요. 지목 변경 의회일 때 거기 측량 불필요하다 써 있죠?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죠. 자, 그러면 뭐하고 뭐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예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셨죠? 합병하고 지목 측량한다는 얘기죠. 그 요새 이제 일본에서 만약에 뭐예요? 지금 쓰나미 해갖고 지금 요새 뭐 계속 지금 자, 어디에 그 투르지에 거기도 막 지진 나고 막 그래갖고 얼마 전에 진주에도 막 지진이 3.3가 지진 났어요. 강의하는데요. 갑자기 진주인데도 뭐 그 건물이 흔들려갖고 갑자기 사람들이 뭐 불안에 떨고 그래갖고 저기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그 울산 앞바다 있는 그 울산 앞에 있는 그 땅들이 토지가 뭐예요? 쓰나미로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가 바다가 됐죠? 그럼 측량한다 안 한다? 그 다시 칠판 좀 한번 보세요. 뭐만 안 한다고? 합병. 이거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 자, 하여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예요?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금 바다가 다 됐는지 일부가 남았는지 육안으로 안 보여요. 뭘 해봐야 안다고? 측량을 해봐야 알아. 자, 그래서 아까 뭐예요? 등록상을 정정하는 것도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지적 공부 뭐라고?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거 이거 복구를 하죠, 복구. 이 공부를 복구하죠. 대장이 불에 탔어. 다시 만들어야 돼. 복구한다 그랬죠? 이거 측량한다 안 한다?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병만 안 한다니까. 아니 토지 대장이 불에 탔으면 대장의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하려면 뭘 해야 돼? 다시 복구하려면 면적 측량해야 되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한다고? 합병과 지목병도 안 한다니까.
아까 등록사항 정정 측량해야 안 해요? 그냥 한다니까. 에? 뭐 한다고? 측량한다고. 그럼 아까 바다가 된 걸 다시 회복하죠? 측량한다 안 한다? 그냥 하는 거야 무조건. 에? 뭐만 안 한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 웃고 막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루를 못 가 또. 절대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변경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넘겨보세요. 바다를 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 40페이지 6번 바다를 보면,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마수 두 가지가 중요해요. 쌍가리 1번 절차 며칠? 90일에. 뭐 한다고? 90일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공부 등 관련 자리에 따라 뭐 할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 누구만이 회복하는 거예요? 소관청만이 회복을 해요. 자, 이 회복하는 건 토지 등이 아니니까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시험에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거기 축적 변경 나오는데 이게 13년 동안 나왔어요. 자, 대단합니다.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나오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뭐예요? 1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뭐예요? 작년에도 축적 변경이 자, 3문제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과연 어떨까? 그게 고민스러워요. 14년까지 계속 나올 건가? 왜냐면 작년에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안 나와서 올해는 적부 심사 절차가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날짜는 외워야 돼, 날짜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 기본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거기 지적도에 등록돼 있죠? 지적도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도. 임야도에서 하면 안 돼요. 어디서만 한다고? 지적도에서만 해요. 왜 그러냐면, 임야도는 축척이 2개뿐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6천분의 1에서 어디로 바꿔봤자 3천분의 1로 바꿔봤자 당연히 뭐예요?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면적이 증가하진 않아요. 자, 최소 면적이 얼마니까? 1제곱미터예요. 근데 지적도는 어디까지? 600과 500까지 갈 수 있죠? 면적이 0.1까지 바뀔 수 있으니까 어디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교실만한 토지를 갖고 있어요. 교실만한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자, 이 토지 면적이, 토지가 이렇게 뭐예요? 가로가 20m. 예, 세로가 뭐예요? 30m입니다. 30m죠? 이런 토지 하나 갖고 있는데, 어디에?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어떻게 자리 잡냐? 도면은 뭐예요? 40cm가 있고. 세로가 몇 cm니까? 30cm죠? 그러면, 자, 축척이 만약에 1000분의 1이라 하게 되면, 1000분의 1만큼 줄였으니까, 20m는 2000cm죠? 몇 cm예요? 공세개 지으면 몇 cm로? 2cm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30m는 3000cm니까 몇 cm로? 3cm로 들어와요. 이 정도 크기죠? 근데 규모가 작으니까 잦은 토지도 예컨대 만약에 지번이 100에서 200으로 바꾼다.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뀐다. 이 잦은 토지 등이 생겨서 자, 지목이 변경되든 지번이 바뀌든 자, 규모가 작으니까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가 불편해요. 그럼 크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로? 500으로 그래요. 500으로. 500으로 그리면 당연히 뭐예요? 공 2개 지고 5, 4, 2씩 그러니까 몇 cm로 가고 2cm가 아니라 몇 cm? 4cm로 가죠? 자, 그 다음에 5, 6, 3씩 그래서 이건 몇 cm로? 6cm로 그래서 4cm 뭐라고? 6cm 이렇게 그리면 크게 그리니까 더 뭐라고? 나중에 면적을 측량할 때도 자, 조그만 것보다 큰 게 더 뭐예요? 자세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뭐예요? 축척을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서만 한다고? 지적도에서만 축척을 변경합니다.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해요. 그럼 토지의 소유자의 신청과 직권 이게 나오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뭐라고? 직권이 가능해요. 이것도 뭐예요? 토지동 사유니까.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축척 변경의 요건 그래서 거기 뭐예요? 실체적 요건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해만 합니다. 잦은 토지 이동으로 규모가 작아서 작은 축척으로는 뭐예요?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이동에 따른 지목이 바뀌든 지번이 바뀌든 이동에 따른 뭐라고? 정리하기가 뭐라고? 곤란할 때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 치세요. 자, 뭐라고? 하나의 지번 보여줘. 예컨대 자, 이렇게 자, 울산시 남구 달동이라는 지번 보여주겠죠?
이 지번부여족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을 작성했어요. 이 도면은 대부분이 축척이 얼마야 되는데 500분의 1인데 가장 달동 외곽에 하나만 뭐예요? 하나만 얼마다? 600분의 1이다 하게 되면 축척의 통일성이 떨어지니까 이 600분의 1을 뭐로 고쳐야 돼요? 500분의 1로 고쳐야 된다. 그 얘기고 그 밖에 지적 공부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연기군일 때는 자, 이 연기일 때는 뭐예요? 당연히 축척이 얼마예요, 이거? 1200분의 1이죠? 농촌마을이니까. 이게 뭐가 됐어, 이제? 세종시가 돼 또 도시개발 사업을 했죠? 뭐로 바꿔줘야 돼요? 500분의 1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축척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아, 세종시가 됐는데 세금 많이 걷으려면 땅값이 올라갔는데, 어? 뭐를 이용해줘야 돼, 이거? 자표를 이용해서 측량해줘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절차적 요건은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절차적 요건, 그래서. 자, 누구의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가로 집어넣기.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2의 뭐가 필요하다고?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꼭 생각하셔갖고 토지는 몇 글자고 두 글자고 소유자는 몇 글자고 세 글자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예요? 토지 소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뭐라 읽자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렇게 3분의 2 동의다 이렇게 그래야지 기억이 들어오지. 절대 기억이 안 돼. 그냥 지금 이렇게 해도 뭐예요?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까먹을 판인데 뭐라 외우자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입니다. 그래서 어디 축척 변경 축척 변경 뭐예요? 위원회에 뭘 거쳐야 되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의 대도시 시장에 뭐라고?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반지 축척 자 반지 축척 세 가지 외우라 했어요. 승인 받는 거 몇 가지뿐이 없다고? 반지 축척 반지 축척 하여튼 반지 볼 때마다 반지 축척 외우시고 필통에 건전지 볼 때마다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은 신건지 외우시고 나무도장 꼭 갖고 다니라 했어요. 도장 볼 때마다 뭐라고? 목도장, 소주. 그게 세 문제예요. 그 세 문제 맞는 거예요. 세 문제 맞으니까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올해 뭐예요? 절차 나중에 거기 공고날짜 20일, 축척 변경하겠다고 공고날짜 20일이고요. 경계점 30일인데 그 나중에 외울 거예요. 거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4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태백이 3순위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거 외우면 돼요, 나중에. 이태백이 뭐라고? 공고날짜. 20대 태반이 100수니까 20일이고. 경계천 표시가 3순위니까 30일이고. 그죠? 근데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달 밝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15야 달 밝은 밤에 만나서. 15야 달 밝은 밤이 뭐니까? 15일, 청산금에 대한 15일이고, 그죠? 그거 외울 거예요, 지금 볼 거 없어요. 그거 외울 거니까. 나중에 여기 암기 노트 있죠? 여기 수강 노트, 어디에? 여러분, 거기, 여기, 자, 그 뒤에 15페이지에, 이게, 수강노트 2에 15페이지 뒤에다 뭐라고, 여기 13번에 있죠? 이태백이 3순위와 뭐예요? 15야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뭐예요? 어디 20일 이내 살아나고 청산 가서, 청산 가서 6개월 살다가, 뭐예요? 6개월 살다가 1개월 이내 뭐 했다고 의가 났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게 그 이의신청 있죠? 의가 났다는 게 뭐야? 자,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가 났다는 게 이의신청이 몇 개월이라고? 1개월. 그게 또 가로 집어넣기 그거 나온 거니까. 그것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요. 자, 거기 42페이지 밑에 그 축척변경위원회 있죠? 위원회 인원 구성만 보겠습니다. 거기 구성을 보면 인원이 뭐예요? 몇 사람 이상? 5사람 이상 10인 이내 위원이죠? 몇 사람 이상하고? 5사람 이상 10인 이내 위원인데 520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을 뭐로 해야 돼요? 소유자를 한다. 520 몇 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를 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이 지역의 소유자가 몇 명 이하일 때는 5인 이하일 때는 전원을 뭐 한다고? 위원을 칭한다. 그래서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 그래서 520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를 하고 5인 이하일 때는 뭐예요? 전원을 위원을 칭한다 써있죠? 그것만 인원만 확인합니다. 자, 넘기시고, 어디에, 여러분, 거기, 45페이지에 거기, 토지동 신청이 특례 나오죠?
그거 이제 나올 때 됐어요. 그거 한번 별표해 주세요. 뭐라고? 사업시행자의 신청 특례 나오죠?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럼 사업시행지역의 사업시행자의 신청 특례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자, 충청남도 연기군이라는 시골 마을을 뭐예요? 자, 무슨 개발? 도시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개발 사업을 했다고? 도시 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세종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 시골 마을에 이 전답이라고 하는 이 토지들이, 무슨 토지들이? 전하고 답이란 토지들이 나중에 세종시가 되면 대로 다 바뀌는 거겠죠? 그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 되면 누가? 그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자,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뭐예요? 개발 사업의 착수. 개발 사업의 뭐예요? 변경. 개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합니다. 신고. 자, 신고 날짜가 며칠이에요? 15일 이내. 그럼 만약에 15일이면 아까 뭐예요? 15일 달발금밤이 있죠? 그래요. 그 청산금 15일하고 이거 15일하고 아까 게시판에 15일 있었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또 자, 아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그 접수 15일 있어요. 그 15일이 딱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 15일. 자, 그럼 시험 문제 15일이고 가로지고 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소관청에 신청해요. 어때 신청한다고? 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소관청인데 시도지사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지사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내 눈에 지문에 시험지에 뭐가 보이면 시도지사가 보이죠? 그럼 앞에 반지축척이 아니면 소관청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안 틀려. 뭐라 생각하라고? 시도지사 나왔는데 뭐예요? 반지축척이 아니잖아요? 그 뭐라 생각하라고? 소관청이라 생각해도 그거 안 틀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반출인이 지번 변경이 축적 변경 안 나오죠?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관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도 안 틀려요. 자, 물론 이제 정확하게 외우려면 그 반지축척 세 가지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뭐예요? 지적 삼각측량. 왜? 삼각측량 검사는 시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 아까 했죠? 전산화된 뭐예요? 지적 정보관리 체계를 시도지사가 뭐예요? 그 보관하죠? 그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적고심사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하고 시도지사 6가지 외우면 되는데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그냥 반지축척이 아니면 뭐라 생각하라고? 소관청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틀려요. 자, 그러면 일단 토지동이 생겼으니까 토지 생겼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누가? 사업시행자가 뭐 하라는 게요?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어디다 신청한다고? 소관청에 신청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전답이 토지동이 생겼는데 이 그 옛날에 연기군일 때 한 15만 되는 정도 뭐예요? 되는 연기군의 토지 소유자가 전답을 가지고 있는 토지사가 내 땅에 토지동이 생겼으니까 세종시로 바뀐 다음에 세종시청 앞에 서갖고 내 땅에 이동이 생겼으니까 신청해서 바꿔달라.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특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업시행적은 누구만 하라는 게니까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라는 게. 누가 신청하지 말라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는 게. 누구만 신청하지? 사업시행자만 신청하라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토지동이 아니니까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자, 뭐하고 하고 복구하고 회복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건 토지동은 토지동인데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뭐예요? 누구만이 하라고? 사업시행자만이 일괄적으로 하지. 누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말라? 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이해합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이 사업시행자가 신고를 하는데 뭐일 때는 만약에 뭐예요? 환지를 수반할 때 뭘 수반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뭐만 하면 되고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 하지 말라는 게 신청하지 말라. 가름하니까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파산. 뭐 했다고? 건설사업 파산했죠? 도망다니 바빠요. 파산한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신청을 못하니까 누구? 주택 시공 뭐한 사람하고 시공 보증자하고 누가 하라고? 입주 예정자,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고 누가 한다고?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 예정자. 그래서 거기 자 45페이지에 자 도시개발사업 신고 그래서 자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앞에 하나만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사업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날짜 며칠이라고? 15일 동그라미 치고 자 세 번째 줄에 뭐예요? 소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항상 어디에 소관청에 하는 거예요.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지를 수반한다. 동그라미 치고 환지 수반하면 뭐예요? 맨 끝에 뭐 한다 그랬어요? 가름한다 그랬죠? 뭘 하지 않아도 토지동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니.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동의 신청 특례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토지동 신청을. 그 다음에 쌍가리본 토지동 신청 그래서 위에 일의 사업 등에 의해서 자 누가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다가 지적소관청에 사업 시행자만이 누가 하면 안 된다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자 근데 거기 세 번째 예외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치세요. 파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못하니까 누가 하라고 시공보증자와 입주예정자가 한다 써있죠? 그거 동그라미 치고 보세요. 시공보증자와 입주예정자. 절대 누가 안 해요. 입주예정자지 토지 소유자가 안 해요. 그 토지 소유자로 바꿔놓으면 틀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동 시기 줄치세요. 뭐라고?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동 시기란 곳은 이 지역에 이 전답이 다 대로 바뀌어서 토지동이 생기니까 이 토지 공부상에 전답을 뭐로 고쳐줘야 돼요? 대로 고쳐야 되겠죠? 다른 말로 뭐예요? 지적공부 정리 시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